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KM농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사물질의 효과, 내병성 강화, 생장 촉진, 그 이외에도 많은 물질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했고, 또 그 이론이 실제로도 여실히 증명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렇게 퇴비를 쌓아놨죠. 이 퇴비에 보면은 소똥, 닭똥 버무리고 지푸레기를 꼭 집어넣습니다. 이 볏짚에는요, 바실레스 계열의 균들이 잘 붙어 살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하고 대단한 분들이신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푸레기에 있는 바실레스 균을 활용해서 이거를 발효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뭐 이 퇴비뿐만 아니고 메주를 쓸 때도요, 메주콩을 타닥타닥해서 네모나게 만든 다음에 지푸레기로 묶어서 처마 밑에 매달지 않습니까? 지푸레기로 묶지 않고 라이논끈으로 묶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곰팡이가 쓸면서 썩어버려요. 근데 지푸레기로 묶어놓으면 썩는 게 아니라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청국장을 쓸 때도 지푸레기 꽂죠. 다 이렇게 지푸레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 참 우리 조상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참 지혜로운 분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자연계에서 이 퇴비가 완벽히 부속되려면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2년, 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푸레기에 있는 바실러스 계열의 균들이 스물스물 깨어나서 소똥, 닭똥을 먹습니다. 먹이로 먹고 배설하겠죠. 그 다음에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죽겠죠. 먹고 싸고 증식하고 죽고 먹고 싸고 증식하고 죽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 그랬을 때 이 퇴비가 완벽하게 부숙이 되는데 완벽하게 부숙된 퇴비를 보면요. 형태가 완전히 바뀌죠. 처음에는 이런 형태인데 나중에 보면 부피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까무잡잡한 그런 형태로 바뀌죠. 자, 그것은 처음에는 속똥, 닭똥, 지푸레기인데 나중에 완전히 부숙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소똥, 닭똥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미생물들이 내놓은 똥오줌, 미생물들이 살다가 죽은 시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시체는 다른 미생물들이 분해를 하기 때문에 그 시체는 그대로 그게 물질로 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완벽히 부숙된 퇴비라는 것은 물질 덩어리구나, 미생물들이 내놓은 물질 덩어리구나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조상님들은 이거를 통해서 부숙을 시켜서 그걸로 농사를 지었죠. 근데 화학농이 시작되기 전까지는요. 자, 그러면 이 퇴비만을 활용해서 자자손손 번성해서 현대까지 왔거든요. 그럼 여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뭔가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이걸 분석을 해보면요. 질소 0.2, 인산 0.2, 칼륨 0.4, 0.2, 0.2, 0.4. 아주 질소, 인산, 칼륨 함량을 보면 아주 적은 양이죠.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1, 17, 17 복합비료 이것하고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적은 양의 함량이에요.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그러면 21, 17, 17 복합비료 같은 효과를 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줬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되어서 자자손손 번성을 해서 현대까지 왔다 이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퇴비는요, 질소, 인산, 칼륨의 함량 이거 중요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보다 훨씬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미생물들이 내놓은 대사물질. 예, 아까 제가 대사물질의 중요성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조상님들은 대사물질로 작물을 키웠다라고 봐야 돼요. 여러분, 작물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작물 입장에서 우리가 근대 화학농이에요. 화학비료, 질소, 인산, 칼륨을 작물에게 줍니다. 그러면 작물은 질소, 인산, 칼륨을 흡수를 해서 어떻게 쓸까요? 토양에 있는 질소, 인산, 칼륨, 미량원소, 소량 흡수를 하겠죠. 흡수를 하면 이것을 자기 몸에 필요한 물질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아까 사람은 22만 가지 물질로 구성이 된다고 그랬고 미생물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도 자기 몸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천, 수만 가지 물질들이 필요한데 토양에 있는 질소, 인산, 칼륨, 미량원소를 흡수를 하게 되면 자기 몸에서 합성을 해서 자기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떨렁 질소, 인산, 칼륨 세 가지만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이란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가 없어. 또 만들더라도 양이 적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소, 인산, 칼륨만 화학비료만 줘서 작물을 키워놓고 나면은 그 과를 먹었을 때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뭔가 좀 부족한 느낌, 약 2% 부족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끝에는 씁쓸한 그런 맛도 나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조상님들처럼 다양한 대사물질을 만들어서 작물에게 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작물 입장에서는 질소, 인산, 칼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사물질, 수만 가지의 물질들을 흡수를 하겠죠.
그러니 자기 몸에서 그것을 직효성으로 쓸 수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새로운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물을 키워놓으면 병해에도 강하고 생장도 잘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양한 물질이 들어있는 그 과를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어때요? 자자손손 번성을 해서 현대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말씀드립니다. 조상님들의 지혜, 미생물을 활용해서 대사물질화했다. 그거를 작물에게 먹였다. 그렇게 큰 작물의 과를 또 우리가 먹고 번성을 했다. 여기서도 대사물질이라는 중요성 계속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상님들의 이런 지혜를 빌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이렇게 응용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조상님들은 소똥, 닭똥을 썼죠. 우리는 우리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먹이를 개발해서 여기다가 몽땅 집어넣어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지푸레기를 썼잖아요. 우리는 그 중에서도 벨렌젠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균을 여기다가 몽땅 집어넣습니다. 조상님들은 2년, 3년 걸릴 일을 우리는 딱 3일 내지 4일이면 끝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상님들은 이걸 주려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추비로 쓰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해놓으면요,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살포가 아주 쉬워요. 버튼만 딱 누르면 모터가 쫙 뿌려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비로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상님들의 지혜를 빌어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했다. 그래서 대사물질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형 미생물 농법이라고 감히 정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제 KM, 한국형 미생물 농법이냐?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러한 과정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네.